안녕하세요. 자모비 실습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는 자모비에 대한 소개와 자모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 현대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8판으로 강의계획표나 영상 설명 참고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모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모비는 SPSS나 SES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집에서도 무료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R 기반 통합 프로그램이라서 R 코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R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호환하여 사용하시기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모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분석 결과를 우측 창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분석할 변수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통계법을 추가했을 때 우측 결과 창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표나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실습 영상을 보시고 SPSS나 자모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주어질 실습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 참고란에 설치 페이지 주소를 적어놨으니까요. 자모비를 이용하실 학생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시면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링크를 통해 들어간 설치 페이지고요. 보시면은 OS별로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모비는 운영체제 64비트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의 PC 계정명이 영문이어야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전은 솔리드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과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설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모비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비를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엑셀처럼 보이는 왼쪽 창이 데이터 창이고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하얀 창이 결과를 분석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창입니다. 자모비는 크게 데이터 메뉴와 어널러시스 메뉴로 구분이 되는데 데이터 메뉴의 경우는 변인 설정과 관련된 기능으로 구성이 된 메뉴고요. 어널러시스는 분석 기능으로 구성된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모비를 이용하여 자료를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탭들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New는 새로운 자모비 창을 여는 기능이고 Open이 본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는 자모비 자체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샘플을 불러올 수 있는데 저희는 따로 실습 자료가 있기 때문에 This PC로 클릭을 하셔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저장된 파일 목록이 뜨고요. 화살표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른 경로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모비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파일에는 자모비 파일, 쉼표로 구분되는 CSV 파일, 그리고 SPSS, Stata, JES, JS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모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파일이 CSV 파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모비를 쓰시려는 분들은 정리한 자료를 CSV 파일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습 자료인 SPSS 파일을 자모비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모든 실습 자료는 SPSS 실습 영상에서 쓴 것과 동일한 자료를 쓸 예정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자료 파일의 이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셋에 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깨져서 글자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건 변인 설정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인을 수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셋업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변인명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변인 설정 창이 위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칸에는 변인의 명을 적는 칸이고요. 두 번째 디스크립션에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인명이 우울증 척도 질문 1이라면은
디스크립션에는 질문 1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이콘은 변인의 직도가 연속인지 순위인지 명목인지 케이스 아이디인지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데이터 타입에서는 데이터가 정수인지 수점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레벨 창에서는 변인명이 변인값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레이블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존 데이터에서 두 번째 변인이 성별이었고 그리고 1이 남자, 2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처럼 수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모비에서는 명목 변인과 서열 변인일 경우에 변인 값들을 레이블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레이블 옆에 또 작은 숫자로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별 변인 수정을 끝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남은 변인들을 일일이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수정해 놓은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수정해 놓은 파일을 제가 연 거고요. 보시면은 아까 깨져 있던 데이터들이 모두 원래대로 정상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분석을 위한 새로운 변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모비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변인을 생성하는지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세 가지 만족도 변인으로 전체 만족도 총점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메뉴에서 컴퓨트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어있는 변인명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add variable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uted variable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변인명을 적는 칸과 description 칸 밑에 있는 fx라는 탭과 계산 수식을 입력하는 줄에서 통계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에 직접 수식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fx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수식 모음을 펑션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variable에서는 데이터에 있는 변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 총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변인명은 만족도 총합이라고 하고요. 펑션에서 합을 뜻하는 sum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하단에 sum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 가정생활 만족도, 직업생활 만족도, 문화생활 만족도를 넣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만족도 총합 변인이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의심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직접 세 가지 변인들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만족도 총합을 만들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변인들을 하나의 새 변인으로 만들 때 합보다는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로 만족도 평균 변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새로운 computed variable을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엔 변인명을 만족도 평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의미하는 min 수식을 넣어 주시고요. 똑같이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만족도 평균 변인이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변인 계산 이제 마지막 예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 즉 지점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은 기준이 같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컴퓨터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변인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변인 계산을 하는 기능이지만 둘의 차이가 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랜스 베리어블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변인명을 적는 칸과 디스크립션 칸 밑에 소스 베리어블과 using transform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베리어블은 변환할 변인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칸이고, 그 다음에 using transform은 기존 변인을 새 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변환 기능을 선택하는 칸입니다. 우선 소스 베리어블에는 지점수화를 해줄 만족도 평균 변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도 평균을 지점수화해줄 트랜스폼 기능을 넣어야 하는데, 처음 잠오비를 키시면은 그런 트랜스폼 기능이 없기 때문에 Create New Transform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트랜스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칸에는 이 트랜스폼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디스크립션에 이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ariable Suffix는 변형된 변수의 이름 형식을 정의하는 칸인데 선택 옵션이라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에서 한 것처럼 fx를 클릭하셔서 변인을 지점수로 바꿔줄 지수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사인 소스를 넣으면 되는데요. 왜 만족도 평균이 아닌 $사인 소스를 넣느냐면은 이 $사인 소스를 넣음으로써 아까 베리어블 소스에서 다른 변인을 선택을 해도 이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만족도 평균을 넣어 놓으면은 베리어블 소스에 아무리 다른 변인을 넣어도 지점수화 기능은 만족도 평균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 평균 변인의 값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바로 이 점이 컴퓨터와 트랜스폼의 차이인데요. 컴퓨터가 일일이 각 변인에 대해 변환 설정을 해줘야 한다면은 트랜스폼에서는 트랜스폼 기능을 한번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변인을 자동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완료하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using transform의 g점수화라는 기능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인 창에서도 g점수화가 된 만족도 평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variable suffix에서 g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점 3개를 적어 놨었죠. 바로 그 점 3개가 만족도 평균으로 대체가 되어서 이렇게 변인명이 설정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잠오비를 통해서 변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서 오늘 실습 마지막 주제인 코딩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